안녕하세요. 심 교수입니다. 지금 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바람에 어느 정도 좀 지금 상황에서 지지자분들하고 뭐 앞으로의 그런 전망 그런 거를 통해서 약간 마음도 진정시키고 또 앞으로 향후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예상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이 가처분 인용 때문에 언론에서도 아주 그냥 신이 났죠.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했었지만은 지금 여론적으로 좀 기자회견 이후에 이준석에 대한 이제 평가가 여론이 좀 이렇게 더 안 좋아지니까 숨죽이고 있었던 또 이준석의 숨겨졌던 조력자들이 또 다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좀 더 이 기득권 체질, 당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을 지향하면서 웰빙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타파해야 되고 진짜 전투력 그리고 확실한 일사불란한 체계 그런 거 리더십을 향해서 이제 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이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면은 강한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뭐 좌파 저쪽 이재명 체제하고도 맞설 수 있지만 지금의 이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이 분열되고 또 싸우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앞으로 판판이 깨지는 거고 총선도 깨지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은데요. 그게 뭐 근거 없이 잘 될 거야라는 건 아니고 몇 가지의 이제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시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터지는 일들은 만약에 그냥 봉합책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품고 간다면은 이런 모든 일들은 어차피 공천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암투거든요. 그래서 총선 전에 이게 이런 사태가 나면은 정말 총선 완전 망하는 거죠. 전에 그 김무성이 그때 옥세런 했을 때의 그런 사태가 재판되면서 총선이 와르르 망하는 건데 지금 좀 거칠고 좀 힘들고 지지층 여러분들도 좀 짜증나고 하시겠지만 지금 세보계와의 내전을 통해서 당내 그런 기득권들의 그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총선도 뭐 볼 것도 없이 지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먼저 맞을 매를 먼저 맞고 가고 있고 치러야 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좀 우리가 꽉 붙잡고 가야 되는 게 가처분 인용으로 잠시 동안은 지지율 하락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층들도 타격이죠. 지금 여론조사가 반등됐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이나 이제 진보 쪽에서 좌파 쪽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보수들이 이제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소득인 것은 보수의 재결집 및 지금 이준석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났고 또 이 세보계들도 정책 확실히 드러났다라는 거고 또 세보계 쪽에 이제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당내 비줄이면서 그 김병욱 같은 사람 정말 존재감 없고 김웅 같은 사람 사고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준석의 편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당내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보계나 이 반윤들을 결집할 확실한 리더가 없고 구심점이 없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또 전부터 그 혁신위 쪽에 들어가서 이준석을 좀 옹호하는 편이었던 뭐 조혜진 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확실하게 이 윤 정권의 윤석열이냐 이준석이냐의 그 싸움에서 이 대결 구도에서 확실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식으로 스탠스를 바꿨다는 건 되게 큰 소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사법부에서 너무 오만한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국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국힘이 정말 이도훈 논설위원 그분 말씀처럼 너무 국힘이란 당을 만만하게 보고 무슨 가처분이라는 것 자체는 임시적인 방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사법부의 대표성이 다 있느냐 또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하고 저쪽 좌파 진영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준석이라는 이 암덩어리를 이 국힘 내에서 확실히 털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이념적인 선명성이라던가 또 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우군 세력,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확실한 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좀 다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내 성공을 바라는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좀 더 단단해지게 됐다라는 거는 일말의 소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이 가처분 그 인용 자체가 판결 자체가 너무 논리적인 구멍이 많고 또 그 판사 자체의 정치적 성향 자체도 너무 좀 편향적이고 이준석의 따까리처럼 그런 식으로 거수기처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국힘이 조금 약간 백신 주사를 맞고 좀 더 큰 면역력을 길러서 이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의 주도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됐다라는 것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 이준석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준석 자체가 자기 자신을 막다른 코너로 몰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권성동의 사퇴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권성동의 위치는 오히려 그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보였고 항상 이준석과 이 암묵적인 연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씨는 계속해서 이준석과 장제원의 대립 구도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적인 포지션을 보였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뭐 처음에 뭐 거리를 하지 않고 뭐 사고라고 했고 또 이준석이 뭐 이론적으로는 6개월 징계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이준석한테 희망 고문을 하면서 자기가 그 이준석과 장제원의 대립구도에서 뭔가 어부지리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보였죠.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권성동 씨를 계속 신임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냐면 이제 권성동 의원이 또 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고 정치를 오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약하죠. 그래서 사실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약 관계라고 해야 되나? 뭐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조력자지만 그 사람들을 찐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치에서 옛날에 뭐 친박이니 친이니 이런 계파가 생기는 거는 뭐 세복이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가 그 사람의 공천을 해주고 내가 이 사람의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꽂아주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그런 모든 뭐 설화나 그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당내 입지가 있는 게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자리를 꽂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나름 쓸모가 있었던 것은 그 이대남 쪽을 이제 자기의 세력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장해찬 씨 같은 경우도 권성동 라인으로 뭐 이사장자리도 없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권성동 씨가 이준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막다른 코너에 몰렸을 때는 결국엔 이제 장해찬 그 사람도 이준석을 실드를 쳤었지만 태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보면 이제 이대남을 주요 지지 세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뭐 지식의 칼, 샤인투브 뭐 그런 이대남을 타겟으로 했던 젊은 남성층을 타겟으로 했던 유튜버들도 그 이준석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권성동 씨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전략이라던가 권성동 씨 나름대로의 그 영향력이 발휘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 곳 없는 2대남, 3대남 층이 권성동 씨가 뭐 반패미를 하고 권성동 씨가 또 청년 일자리나 이런 거를 이렇게 꽂아줄 수 있는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이준석을 굳이 우리가 고집할 필요 없다. 이제 권성동 씨가 하는 그런 반패미 기조라던가 뭐 이대남 정치 기조에 발맞춰서 우리가 좀 윤 정권에 협조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이득이다. 이제 그런 식의 정서가 어느 정도 퍼지게 됐기 때문에 권성동 씨도 나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쓸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리스크가 커졌고 그 사람이 권성동 씨가 너무 촌스럽게 사고도 많이 쳤고 바보같이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이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니 저쪽 이준석한테 사법부에도 빌미를 준 거잖아요. 왜 윤핵관을 쳐내지 않고 이준석이라는 특정 인물을 핀셋으로 제거하려고 하느냐라는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권성동 씨가 자기가 친 사고를 자기 손으로 수습해서 자기 손으로 피 묻히고 이준석 내리고 비대위 체제 이제 꾸려지면은 원내대표에서도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는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무적 판단은 여기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권성동 씨가 윤핵관의 대명사처럼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실세처럼 돼 있고, 이준석하고 이렇게 이준석 사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당의 이미지도 안 좋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권성동 씨가 사퇴를 하거나 이 권성동 씨가 잘리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큰 이득이 되는 거죠. 많이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입장에서도 이게 권성동 체제가 막을 내리고 권성동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되게 뭐 간장 연대하면서 자꾸 권성동을 좀 분리하려고 했었어요. 자기의 주적을 이제 장제원으로 몰아가면서, 장제원 씨를 막 몰아가면서 이제 권성동은 그래도 좀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준석이 완전 빡쳐가지고 가처분 신청하고 해코지를 하는 거는 권성동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을 믿고 있었고, 권성동과 장제원의 파워 싸움에서 내가 나를 못 쳐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보면은 자꾸 너무 자기의 적들을,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국힘이나 이런 상황들을 되게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전선동을 이준석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국힘 의원들도 뭐 그런 투쟁력이라든지 뭐 전투력은 없지만 굉장히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딱딱 눕고 자기 살 길 찾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전략적으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힘 주류 세력들은 뭐 제 아무리 뭐 지금 이렇게 가처분 인용 신청 나오고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두 번의 탄핵은 있을 수 없고, 지금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야 되고 옹호해줘야 되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친윤 체제로 가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반윤으로 돌아서서 이준석이 옹호하면 자신들 정치적 미래도 밝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헤게모니는, 주도권은, 이 당내 주도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지금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이준석이랑 뭐 좌파 언론이랑 그런 뭐 평론가들이니 기자들이니 뭐 난리를 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소나기를 이제 잘 피해가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잘 피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빨리 이준석을 제명하기로 의총에서 결의를 했다는 거고, 윤리위에서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준석은 전선을 너무 많이 넓혔어요. 뭐 윤리위, 경찰,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가 가처분을 무슨 자기의 어떤 게임의 아이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제 가처분 딱 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처분은 나의 정가의 보도를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가처분 한방 뭐 이러는데, 계속 가처분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뭐 본안 소송도 있죠. 뭐 또 다시 새로 비대위 꾸면 또 가처분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또 뭐 자기 제명하면 제명에 대한 또 가처분 또 하겠죠. 여러 가지 구실을 들면서. 근데 지금 저 운동권 출신 판사라는 그 황 판사, 그 판결 자체도 굉장히 익스트라오디너리한, 굉장히 뭐 사람들이 예상을 뛰어넘고 굉장히 그 예측과 빗나간 판결이었는데, 이제 마치 이준석은 또 자기가 오판하는 거죠, 상황을. 근데 사법부는 이제 내가 무슨 정복한 무슨 펜코 남들인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사법부는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나의 편이다, 이렇게 또 오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이준석은 항상 그런 식으로 오판하다가 판판이 깨졌습니다. 권성동 씨한테도 지금 배신을 당한 거고, 그리고 윤리위원장 자기가 이제 임명했고, 윤리위가 설사 자기를 징계를 못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망했고, 지금 경찰 수사도 보니까 뭐 어떻게 또 여론전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자기 꾀에 자기가 이제 넘어가는 게 이준석이라서 이 경찰 수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많이 안고 가고 있는 건데, 이준석이.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요행으로 이렇게 이번 가처분, 그러니까 정말 임시적인 방편으로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도취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지금 이준석은 여러 가지 리스크, 여러 가지
시한폭탄들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그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주 그냥 가처분 인용됐으니까 내가 다 이겼네? 이제 앞으로 가처분을 내가 다 해코지할 수 있어. 내가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떡볶이 먹고 다니면서 세월 좋은 그런 무슨 영웅투사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다가 계속 이준석은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으면서 자폭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이제 뭐 난리를 치고 해코지를 쳐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거는 권성동을 사퇴하는 것이 최대치예요. 그 이준석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리고 일시적인 언론의 주목. 그런데 이제 계속 가처분으로 이제 몰아가면은 이제 법적인 대결로 몰아가면 결국 이준석에 대한 여론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준석은 이번에 뭐 여론조사 나온 것도 보니까 비호감도가 뭐 70%가 넘더라고요. 뭐 거의 뭐 7, 80%.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 자꾸 자기 자신을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등치시키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그 추미애나 그 민주당과 맞섰을 때에 그 당시에 상황하고 자꾸 비견하는데 뭐 그렇게 되려면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 어쨌든 보수당에 들어와서 보수당의 대권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그 선택은 이제 민주당 가가지고 자기가 반윤의 기수가 돼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세요. 아니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국힘이라는 자기 옛집에 대한 자기 부모에 대한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에 대한 해코지, 폐륜지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이준석한테는 여의치 않을 것이고 결국 이제 사법부 또한 계속 이준석이 무슨 가처분 걸면서 당연히 내 편 들어주겠지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아마 사법부도 사법부 전부가 우리법 출신도 아니고 사법부 전부가 뭐 좌파도 아니고 사법부는 이제 그 여론의 그 눈치를 많이 보는 집단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법적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율사들이 율사 출신들이 한둘이 아닌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다수인 게 사법부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너무 그 상식과 동떨어진 일반적인 예측과 동떨어진 그 판결 하나 가지고 지금 이준석이 또 오판을 하면서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또 자기 스스로 이제 자충수를 두고 여론도 사법부도 결국 이준석 맛을 보게 돼서 이준석은 조금 겪어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기에는 뭐 되게 뭐 이렇게 분탕치고 막 이러는 게 언론 나와서 하는 게 쌈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직접 이준석을 겪어보게 되면은 질리게 될 겁니다. 사법부의 그 판사들도.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판을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준석 지지하는 애들은 뭐 이준석 하나 못 품어가지고 어떻게 뭐 국가를 통합하냐 이러다가 이제 지지층도 갈라지고 총선 볼 것도 없이 망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보면 그 유재일 씨 같은 그런 분들이 또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 이번에 가처분 인용이 또 구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 지지율을 분명히 좀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친윤 체제를 다시 이렇게 당 체제를 바꾸는데 어떤 굉장히 챌린징한 상황이 됐긴 했지만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긴 했지만 전 장기적인 틀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이준석과 권성동이 동시 사퇴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어요. 이게 지금 모든 보수층의 정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진성호 TV 같은 것도 정통 보수층들이 많이 애청하는 그런 채널인데 옛날부터 이제 이준석을 품고 가야 된다. 이준석이 전략적으로 좀 유능하다, 전략적으로 쓸모가 있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많이 보였던 채널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이준석은 더 이상 같이 못 간다. 이제 그걸로 돌았더라고요. 이제 보수 내에서는 적어도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민주당 이중되고 또 예전 세보개처럼 윤석열 정권이 망하길 바라고 뭐 탄핵 이상의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폐륜화라는 점은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준석과 권성동의 동반 사퇴 이건 이제 보수 내에서의 주류 여론이 돼서 세보개나 분탕 치는 사람들이 뒤집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이거고, 이번에 보니까 송국건의 혼술이라는 그 채널에서 송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권성동도 동시에 이제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권성동 사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예요. 그러면은 이제 명분도 쓰게 되는 거고, 이준석을 내치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명분이 되고, 우리가 전체 큰 판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힘 내에 입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이제 뭐 대통령실의 인재들이라든지, 새로 뭐 청년 보좌관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여러 영입 인재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해서 총선에 내보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찐윤 체제로 당이 정비가 되고 일사불란한 체계가 돼서 이 좌파들하고도 싸울 수 있고, 이 전반적인 국정 동력을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시점은 총선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답답하고 느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완급 조절을 잘 하시고, 굉장히 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딱 왔을 때 이렇게 이 표범처럼 딱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결단해서 정적을 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스킬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내의 이 아비규환에서 딱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딱 떨어져 있으면서 이 당내에서의 당내를 지금 이 이준석과 권성동이 다 입지가 약해지고 당에서 패권 경쟁에서 이제 몰락하게 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사람들을 새롭게 이제 발굴해서 이 당의 새로운 신주류, 그리고 더 혁신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뉴 페이스, 정치 신인들을 이제 자기 사람들로 채워 넣으면서 좀 더 혁신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당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과 권성동이 동시 몰락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연대가 깨어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죽여야만 하는 이 상황이 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마치 EJ처럼 자기의 이 당내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집 지으려면은 헌집 부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과, 그러니까 이준석이 항상 그 윤핵관 하면서 윤핵관이라는 어떤 가상의 실체 없는 정적을 만들어서 싸움으로써 자기도 몰락하고, 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세력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섬으로써 뭔가 당내에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지역에서의 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당내 기득권이고 주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권성동이 모두 이 패권 경쟁에서 몰락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배력은 결과적으로 강해진다. 근데 그 과정이 지금 너무 좀 참혹하고 너무 어글리하기 때문에 이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상은 되게 이제 명확한데, 그 시그널이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사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 윤핵관 라인들로 꽂혀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숙청되고 있고 물갈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실의 오퍼를 받았다, 이제 대통령실에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뭐 면접 보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런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그 인맥이나 자기 끈으로 이렇게 막 대통령실에 사람 몰아넣는데, 이제 그거 한번 다 청소하고 이제 지금 당과 대통령실 모두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정말 구태 청소 작업.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제 쫙 비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청년과 정치 신인들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재정비를 하고 총선에 이제 그들을 잘 키워내서 이제 총선에 아마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뭐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새로 들어온 그런 청년 보좌관들, 행정관들, 대통령실 멤버들로 해서 진용을 꾸리면은 충분히 총선은 훨씬 그 이재명
이재명의 친위대가 돼버린 민주당에 비해서 더 새로운 느낌, 참신한 느낌, 젊은 느낌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총선의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내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픽업한 내각의 에이스들은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부터 다 보호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은 뭐다? 결국 세보계와 윤핵관 아니 세보계가 말하는 그 주류 그렇죠? 친윤이 아니고 이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주류 집단. 그래서 세보계와 이 주류 집단의 이 내전 상황인데 이 내전 상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내 지배력은 높아질 것이고 당은 새롭게 친윤 체제로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동력을 얻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이준석 사태를 빨리 수습해서 시간을 벌어서 성과를 정부가 내면은 총선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해서 윤석열의 퀴즈들이 좀 더 참신하고 그리고 좀 더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고 좀 더 혁신적인 이미지와 능력으로 총선의 간판으로 나설 것이다. 물론 거기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장관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준석이 해코지에 앞으로도 계속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 시련을 극복해야 되고 또 욕먹는 거 감수해야겠지만 결국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 될 것이고 이 윤석열의 모든 계획은 이 총선 승리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조금 마음을 캄다운하고 너무 이 가처분 결정이라는 그리고 이 언론의 십자포화 이런 윤석열을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 이런 거로부터 좀 더 마음을 다독이고 굳세게 윤석열 정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드리드에서 신규진이었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